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날이 좋아서 펠리세이드 2.2 디젤 모델을 타고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3.8 가솔린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더 좋고 어떤 점이 좀 아쉬운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2.2 디젤 모델이고 옵션이 거의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튜익스 옵션만 빠진 옵션이라 차량 가액은 4,900만원 정도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내비게이션 옵션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도 버건디 색상으로 해서 들어가 있죠. 저도 버건디 색상을 해서 시트를 인디오더를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또 나파 가죽이라서 딱 앉았을 때 굉장히 좀 고급차에 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게 옵션 가격이 70만원 정도 하는데 이 시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천장 알칸테라 스웨이드 이 옵션도 들어가 있고 옵션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옵션은 무조건 넣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실내 감성은 예전에 현대차에 비해서 조금 많이 좀 심플해지기도 했고 액정이나 이 디자인이라던가 이 터치감 그리고 이 아이콘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달했어요. 딱 봐도 되게 이뻐요. 그리고 이거 돌아가는 화면도 디스플레이 화질도 정말 좋고 터치감도 빠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는 여기 기어 셀렉터 부분이 전기차 코나였나 제가 타본 그 차랑 똑같아졌어요. 약간 슈퍼카에서도 이런 디지털 그 셀렉터들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이제 사용을 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을 또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2.2 디젤 차량을 처음 받아서 시동을 걸었을 때는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차가 생각 외로 외부에서 들었을 때 소리가 컸고 실내에서도 정차 중에는 주변 환경이 좀 조용한 곳에서 제가 시동을 걸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리가 와 가솔린이랑 비교해서 너무 시끄럽다 이 정도까지 전 느꼈었는데 막상 또 차를 타고 밖에 나와 보니까 이게 그때 처음 받았을 때 들은 소리랑은 또 많이 다르네. 막상 타니까 아 디젤 이거 충분히 탈만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용한 골목이라던가 아닌 실내에서 켰을 때는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지만 주행을 하거나 외부에 도로로 나왔을 때는 스트레스 받을 정도의 소음은 아니다라는 게 이 차가 그리고 제가 아는 동생이 샀던 2.2 펠리세이드보다 이제 이 차는 시승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 데시벨 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이 차가 더 시끄러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탔을 때는 충분히 탈만하다. 이제 뭐 뒷딸딸이다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긴 한데 엄청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주행하는 길 자체가 뭐 고RPM을 쓴다던가 고속으로 달리는 그런 주행이 아니라 저는 보통 이제 출퇴근만 일반적인 오너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말씀드리면 RPM 2000까지는 괜찮아요.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 제가 이거를 또 도어 트림을 탈거하고 달리면서 이 스피커 쪽에서 나오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러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같이 이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 소음보다는 조용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기능이 아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차량에 이제 기본적으로 적혀있는 200마력에 한 40토크 정도 되는 그 출력인데 차량 무게가 이제 2톤, 1800에서 2톤 정도 되다 보니까 2000rpm 가지고는 차를 좀 시원시원하게 굴러 가질 못해요. 이 정도 출력이면은 아마 1500kg 정도 되는 무게였으면은 굉장히 좀 시원하게 차를 주행을 했을 텐데 차가 이제 2톤에 육박하다 보니까 시원시원한 주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컴포터로 타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로 또 타면 약간 미션 반응이나 이런 전체적인 질감이 조금 너무 좀 오바스러운 게 좀 없지 않아 있어요. RPM을 2500에서 이제 3000 그리고 4000까지도 되게 많이 쓰는데 또 그렇게 쓰면은 소음이 또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비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걸 타면서 연비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연비는 시내 주행이랑 고속 주행 조금 같이 하시면은 한 10에서 뭐 못 나오면 9km, 잘 나오면은 한 12km까지는 충분히 나올 그 정도 연비가 되고요. 가솔린 차량으로 주행했을 때 제가 같은 조건으로 주행했을 때 5.5km에서 6km 정도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좀 경제적인 연비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연비 2배면 진짜 큰 거예요.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기름값도 기름값인데 주유소를 2번 더 가야 된다. 그러니까 2배를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좀 소비가 있는 거죠. 주유소 가는 시간도. 스포츠 모드로 타고 있는데 서스펜션은 되게 좋아요. 출력은 조금 아쉽지만 서스펜션은
대형 SUV라고 하기에는 그냥 세단 타고 있는 느낌? 앞좌석은 세단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앞좌석은. 근데 뒷좌석도 제가 타봤는데 뒷좌석은 역시 이게 좀 많이 좀 통통 튑니다. 아무래도 뒤에 저 혼자 탔을 때 좀 그랬고, 아마 여러 명을 타면 승차감이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은 승차 인원이 적을 때는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려고 했던 승차감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밀린다고 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처음에 신차를 샀을 때 제법 많이 밀린다고 느낌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 차는 한번 볼게요. 브레이크는 내리막에 서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브레이크 괜찮아요. 브레이크 나쁘지 않고요. 급정거도 괜찮고, 처음 아마 사셨을 때, 그리고 내지는 신차 길들이기가 끝나기 전에 아마 밟아 보셨다면 조금 밀린다고 느낌 받으실 수도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위험하거나 이 정도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 차를 제가 제 차를 사서 작업하면서 탈거를 해봤는데 방음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이 도어나 A필러 쪽에서 나오는 주행풍 있죠? 주행풍이 굉장히 적습니다. 차가 방음이 아주 잘 돼 있다는 거를 타보면 단번에 느낄 수 있어요. 이 차는 현대가 진짜 좀 많이 노력해서 만든 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완전 노옵션으로 해서 옵션 없는 걸로 해서 3천만 원, 3,500만 원대 이 차를 출고하면 만족도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풀옵션을 해서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옵션을 해서 뽑으면 그냥 이 가격에 이 성능은 이게 딱 맞지 라고 생각하실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진짜 좋은 점들이 되게 많아요. 차량 크기가 되게 큰데 사이드 미러도 되게 커요. 그래서 사각지대나 이런 부분도 사실 잘 보이고, 게다가 깜빡이를 또 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깜빡이를 키면 그 부분이 영상이 또 나와요. 그래서 진짜 안 보이는 완전한 사각지대에 있는 차들도 이쪽에 보여요. 가끔 이거 타면서 옆쪽 보고 싶을 때나 아니면 끼어들 때 일부러 이 지시등을 더 많이 켜게 돼요. 왜냐면 이걸 켰을 때 훨씬 더 안전한 차선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가 머리를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이 부분 있죠, 이 룸밀러 이게 굉장히 뻑뻑하고 일정 이상 올라가면은 잘 고정도 안 돼요. 이거는 좀 쓰다 보면 여기가 되게 좀 너덜너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가끔 이 내리막 쪽에서 이제 멈춰 있을 때 사이드 미러가 정말 많이 떨려요. 그러니까 차체가 좀 많이 떨리다 보니까 나 떨고 있냐? 밀러가 너무 벌려서 뒤에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좀 많이 떨려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나중에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건 제 차지만. 좋아? 제가 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차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좋으냐고. 와, 이 방지턱 넘는 이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게 이렇게 대형 SUV에서 나올 만한 느낌이 아니거든요. 지금 방지턱 계속 넘고 있거든요. 진짜 큰 방지턱은 조금 하드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용 구간에서의 그 방지턱이나 요철을 넘는 그 서스펜션이 처리하는 그 느낌은, 와, 이거는 개인적으로 수입차들 BMW나 그 벤츠에 있는 X5라던가 GLE 이런 차들보다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방지턱 넘어보면 알아요. 방지턱을 얼마나 이렇게 잘 넘느냐 보면은 롤링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차를 진짜 많이 타다 보면 이거 방지턱만 넘어봐도, 그리고 오르막 살짝만 기어 올라가봐도 이거 차 어떤 성향이겠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꼭 짜장면 시켜갖고 끝까지 다 먹어봐야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아는 거 아니잖아요. 타다 보면 약간 그런 짬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와, 카메라 화질도 너무 좋아요. 지금 옵션이 들어간 차기 때문에 이 어라운드 뷰도 있어서 내 차가 어디쯤 있는지 정확히 다 나옵니다. 역시 국산차는 이 옵션빨인 것 같아요. 완전. 이 차 시동 걸어보고 가솔린 사길 잘했다 했는데, 이 차 또 계속 타다 보니까 디젤 살 걸 그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되게 많이 탔거든요. 차 제가 5일 동안 계속 타고 다녔는데 기름 지금 2칸밖에 못 썼어요. 이게 아무리 써도 기름이 안 달아요. 실제 연비가 11km, 12km 지금 찍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되는 느낌? 지금 가솔린 차량은 제가 며칠 한 3, 4일 탔는데 기름이 진짜 빨리 달아요.
연비도 제가 진짜 할아버지 운전해갖고 5km, 6km 나온 거지 밟으면 아마 시내 주행에서 3, 4km밖에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디젤 차량은 지금 엄청 세를 밟는데 10.9km 정도 찍혀 있습니다. 이게 오디오 옵션이 크렐 옵션이랑 일반 옵션이 있는데 지금 시승차도 마찬가지고 제 차도 크렐 옵션이에요. 그래서 일반 옵션은 소리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크렐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별로예요. 많이 별로라서 아마 예전에 뭐 제네시스를 타셨거나 아니면은 사제 오디오를 장착해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오디오 부분은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독일 대부분의 차들이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퍼에서 고음, 중음, 저음을 나눠주는 스피커 3개로 보통의 하모니를 내요. 그러니까 3웨이로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크렐 옵션 같은 경우에는 고음 스피커 트위터랑 문짝에 그러니까 1인치, 6인치 고음, 저음 스피커만 가지고 하나의 하모니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귀에 익으셨던 분들 있죠. 3웨이로. 그런 분들은 이 차에서 노래를 들으면 뭔가 좀 맹탕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베이스만 좀 벙벙대고 고음은 날카롭고 이런 느낌이 아마 많이 드실 거예요. 그 이유가 미드레인지 중간 대역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제네시스, 렉시콘, 현대는 크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소리가 더 좋아도 안 되겠죠. 하극상이니까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가솔린을 타보고 그리고 디젤 풀옵션을 타보고 느낀 점이 딱 하나 있다면 펠리세이드는 디젤 모델을 완전 깡통으로 구매해라. 이게 제 영상의 핵심입니다. 시트 정도까지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달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디젤 모델을 버건디 옵션 시트만 해서 출고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출고했으니 어쩔 수 없죠 저는. 이상 오렌지 커스텀 펠리세이드 2.2 디젤 차량 리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